예, 최근 국무위원 가운데 가장 주목을 많이 받는 인물, 마이크만 잡았다면 난타전을 벌이는 이 장관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법사위 화면부터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부지검장 가진 지 한 석 달도 채 안 된 것 같아요. 차관으로 바로 발령이 나셨습니다. 아들 수사 건하고 관련이 있는 거 아닙니까? 차관으로 발령 난 게? 소설을 쓰시네. 참 어이가 없는 지금 행태를 지금 보이고 있는데 지금 장관이 그 자리에 앉아서 소설을 쓰고 있네? 우리 소설가입니까? 국회의원들이? 질문 같은 질문을 하세요. 정말. 누구야? 특별하지 않은 질문이지 않습니까? 우리 김 의원님은 뭐 하는 분이에요, 여기서? 법무부 직원입니까? 법무부 직원 아니 장관 비서실장이에요? 국회의원입니다. 추미애 장관 비서실장입니까? 이현정 의원. 예. 지난주 저희 대정부 질문 때도 추미애 장관의 여러 발언과 그때 김태흠 의원, 곽상도 의원 설전을 이어갔는데 이번에는 또 소설 쓰신의 이 발언으로 좀 법사위가 파행이 됐다고요? 그러니까 왜 이 문제가 나오나 하면 지금 이제 추미애 장관의 아들이 그러니까 지금 원래 그 카투사 거기에 이제 근무를 했었는데 휴가를 갔다가 복귀를 하지 않는 그 부분에 대한 의혹들 때문에 지금 동부지검에서 고소가 돼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동부지검에 있던 동부지검장이 이제 승진을 해서 법무부 차관으로 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수사가 좀 굉장히 지지분열하게 한 5개월 동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지금 이제 윤한홍 의원이 그 뒤에 있는 법무부 장관을 이렇게 세워서 아니 당신이 지금 그 수사를 어떤 면에서 뭉개서 승진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의문을 제기를 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지금 법무부 장관이 말을 못 하니까 바로 이제 밑에 있던 추미애 장관이 본인의 답변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설 쓰시네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싸움이 붙어서 나중에 여러 가지 논란이 됐고 나중에 윤호중 지금 법사위원장이 추미애 장관한테 사과를 해라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전에 추미애 장관은요, 지난 2002년도에 당시 이해창 후보의 아들의 어떤 병역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굉장히 어떤 새정치민주연합의 당시의 천정병원과 함께 이 의혹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질타를 한 적이 있어요. 국정조사도 하자 등등에 대해서. 그러니까 남의 어떤 아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어떻게 그렇게 가혹한 잣대를 들이댔던 분이 지금 자신의 아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 지금 조사도 아직 끝나지가 않았는데. 여러 가지 지금,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같이 근무했던 지금 병사가 그걸 지금 증언하고 있거든요. 당시에, 아니, 반드시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위에 있는 대위가 와서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본인이 의혹을 제기를 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 이 정도 이야기를 하면 될 텐데. 문제는 자기 아들의 이야기만 나오면 무슨 소설 쓰는데 굉장히 좀 흥분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참 예전에 본인이 다른 사람의 정치인의 아들 문제에 대해 그렇게 가혹하던 분이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저렇게 또 방어를 하시는 건지 참 내로남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때문에 오늘 통합당 의원들은 오늘까지도 작심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지금 이 파행의 발단이 뭡니까? 국무위원이라는 법무부 장관이 와가지고 의원 질의에 대해서 소설 쓰시네. 이게 지금 파행의 지금 시발점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왜 아무 말씀 없으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추미애 장관의 국회 모독 발언이었다.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셔야 됩니다. 면책 특권은 모욕주기 특권은 아닌 것입니다. 거의 안하무인이고요. 예. 조금 강하게 표현하면 거의 국회에서 난동을 부린 수준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추 장관의 발언이 있었는데 통합당 장제원 의원이 때 아닌 불똥을 맞기도 했습니다. 면책특권 뒤에서 숨어서 얘기하지 마시고 면책특권을 걷어내시고 주장을 해주시고. 나한테는 비판하지 마라. 나는 다 옳다. 무슨 지존입니까? 법무부 장관이? 싸울 거냐고. 싸울 거리가 아니에요? 무슨 말을 들었는데 싸울 문제가 아니에요? 장관 대화 나중에. 아들 문제라고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겠어? 글쎄 여러 뼈 있는 아들 문제, 장지원 의원의 아들 문제까지 거론하는 여야인데 얼음이 됐다는 저희가 그래픽에 표현도 썼습니다만 중요한 건 이런 것 같아요. 공방도 할 수 있고 설전도 벌일 수 있지만 법사위에서 어제 결국 짚어주고 야당 피감기한 질의하는 질의위원들 피감기관장에게 얘기를 물어볼 걸 하나도 못 물어본 겁니까? 그러니까요. 저런 논쟁이 되면서 실제적으로 아무런 성과가 없는 회의로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둘 다 문제가 있다고 봐요. 기본적으로 추미애 장관도 답변을 조금 더
부드럽게 부드럽게 한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어쨌든 성실히 답변하시면 더 좋았을 뻔했고, 저렇게 이제 어쨌든 본인의 혼잣말이라도 소설 쓰시는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저는 부적절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표현보다는 정확하게 표현하시기 맞다고 보고, 질문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지금 법사위에서 논의할 여러 가지 논의거리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들 문제를 꺼내 들으니까 결국 이제 감정이 상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저렇게 공방에 오가고, 또 장재원 의원까지 지금 불똥이 튄 거 아닙니까? 장재원 의원도 잘 아시는 것처럼 아들이 래퍼신데 그분 논란이 돼가지고 이제 뭐 어쨌든 처벌까지 받았는데, 이런 문제가 오가게 되면 결국은 법사위가 그냥 뭐 하는 것입니까? 이거 뭐 인사청문회 하는 장소도 아니고, 법사위에서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은데 좀 냉정하게, 그리고 좀 품격 있게 대화를 했으면 좋겠어요. 답변하는 장관이든 질의하든 의원이든 그렇게 정말 본질에 충실하면서 대화를 해나가는 게 좋을 것 같고, 너무 지역적인 문제, 개인적인 문제 가지고 논란을 삼아버리면요, 회의가 파행되면서 하나도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양쪽 다 정말 본질에 충실한 그런 회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가운데요, 윤석열 총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한 검사장이 검찰 인사를 앞두고 사표를 냈습니다. 윤 총장, 글쎄 어제 검찰개혁위가 발표한 권고안에 따르면 일각에서는 신물총장화 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장관의 말을 겸허히 들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세상 지휘랍시고 해가지고 일을 더 꼬이게 만들었어요. 역대 법무부 장관이 말 안 되는 검찰총장 두고 일을 해본 적도 없고. 근데 오늘 정 변호사님, 네. 신평 변호사라고 한 분이 SNS를 통해서 추미애 장관이 과거 판사 시절의 행동을 꼬집은 게 있는데, 저희가 좀 밑에 그래픽으로 준비가 됐나요? 뭐 이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시에 초임 판사 시절부터 좀 기질이 변하지 않았다. 본인이 초임 판사 시절에 지방 근무가 부당하다면서 대법원에 찾아가면서 울며 호소했다. 이런 예전 얘기, 벌써 35년 전 얘기를 좀 밝히고 있습니다. 추장관에 대한 잘 아시겠지만 신평 변호사에 잘 모르실 수가 있는데, 신평 변호사는 추장관보다 사법연수 1년 선배고요. 아하. 판사나 10년 하셨고 경북대학교 로스쿨 교수로 재직하신 분이고, 평소 성격이 강직하고 권력과의 타협이나 이런 걸 모르는 대쪽 같은 성격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19대 대선 당시에는 공익제보 지원의 공동위원장도 맡았죠. 그래서 지금 아마 그분이 볼 때 지금 추 장관의 저런 행동 자체가 공직자로서는 맞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원래 저런 공직을 맡아서는 안 되는 분이 잘못 맡아서 저렇게 국민들에게 참 벌써 사나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뭐 각자 보는 눈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지만, 이분의 그 말씀도, 이분이 적어도 뭐 우선 정치적인 주장은 아니니까 좀 우리 추 장관께서 좀 한번 좀 되새겨 들으실 필요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35년 전에 본인이 당시에 판사 시절 느꼈던 추미애 판사가 글쎄요, 뭐 그런 기질이 지금까지 있어서 장관에는 좀 너무 호전적이지 않냐,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알겠습니다. 추미애 장관 관련된 여러 어제 정치권의 난타전, 그리고 과거 주변 지인의 발언 얘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